평일에 일을 잘 안 해요. 사회인의 삶이 이런 걸까? 내가 뭔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역량이 내 능력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자만추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입만추를 엄청 적극적으로 나 소개팅 시켜도 아니면 뭘 한다 막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하시잖아요. 그건 최근입니다. 그거 결론 남미세. 이제 제가 어느새 퇴사를 한 지 3년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 밖에서 정말 고군분투를 많이 했는데 또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그래서 지난번 브이로그에서 또 여기 강남 월세 500 사는 친구 집이 잠깐 보였는데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저런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많이 버는 거냐. 그래서 제가 또 이 친구 말고도 주변에 또 잘 버는 친구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둘 다 데려왔습니다. 과연 이런 데는 누가 살고 또 이 친구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됐는지 한번 인터뷰해볼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무슨 일 하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팔레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혜인입니다. 브랜드 유튜브나 광고 영상 제작, 이렇게 콘텐츠 마케팅 전략 기획부터 영상 제작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앞에 분은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도 출연했었는데 1인 PPT 제작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에서는 프리하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앞에 친구는 이제 1인 기업으로 한 7년 정도 본인 일을 쌓은 상태고, 이 왼쪽 친구는 그렇게는 안 보이겠지만 약간 순수한 눈망울이잖아요. 근데 법인 기업 대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조금 있고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오늘 좀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초대를 했고요. 어떤 계기로 둘 다 창업을 시작했는지 좀 궁금해요. 나는 두 가지 단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자신감을 얻은 과정. 내가 22살 때 방송국에 이제 PD로 취업을 했는데, 사실 내가 완전 우러러보던 그런 PD님들이 야, 너가 젊은 감각으로 이거 한번 봐봐,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역량이 내 능력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그 자신감을 확 얻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잘 됐던 이유는 저는 포지셔닝을 잘 잡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2018년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 페북 광고 영상이 엄청 물밀듯이 쏟아졌어요. 지금 인스타그램 릴스가 있기 전에. 근데 그때 당시 광고 시장을 보면은 완전 큰 기획을 하는 광고 에이전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뮤직비디오나 CF를 찍는 그런 제작사는 있었는데, 그런 페북 광고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없었던 거죠. 좀 구매 전환이 되게 기획도 잘하고 거기다가 영상 제작까지 해주는데 좀 금액대도 뭐 몇백만 원 단위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회사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솔직히 초반부터 되게 기업들이 저희 회사를 많이 찾았어요. 그런 회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내가 뭐 페북이나 인스타에서 어떤 바이럴이 되는 쇼폼을 만들었어. 근데 그 기업들이 너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너를 찾아오기 위한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너가 바이럴된 영상을 올리면 광고주들이 연락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크몽에 내 서비스를 등록을 했는데, 그때 진짜 등록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20대 여자가 만들어주는 페북 광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때 당시 뷰티 커머스 영상이 많았으니까 확 물밀듯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그 분야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다 생각을 해서 이제 크몽에 등록을 한 거야? 너의 서비스를? 사실 이렇게 뭔가 전략적으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진 않았고, 그냥 뭔가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다가. 그때가 몇 살 때였어? 크몽에 올렸을 때가? 그게 한 23살. 23살. 23살 때 뭐 하고 있었니, 골지야? 자, 그러면 앞에 우리 프리하다 친구는 어떤 계기로 창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24살 때 학교 휴학 중이었는데 이제 뭔가 알바도 약간 하기 싫고 그냥 무기력한 되게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친구가 진짜 밥 먹다가 너 PPT 잘하잖아. 근데 크몽이랑 승고 같은 데서 요새 사람들이 돈을 번다더라. 마침 노트북 있었어서 바로 등록을 해봤어요. 근데 또 신기하게 바로 다음 날에 순고랑 오투잡이라고 또 다른 게 있었는데 거기서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예스 이러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야, 신기하네. 둘이 되게 다르면서 비슷하다. 어쩌다가. 근데 둘 다 정리하면 어쩌다 시작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어쩌다가 유튜브 했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둘 다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단 말이야. 왜냐면 이 둘이가 평일에 일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평일이 너무 자유롭고 자전거 타러 다니고,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평일에 맨날 약속 하루에 막 3개씩 잡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 제가 생각했던
사회인의 삶이 이런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각자가 생각했을 때 이 안정은 언제쯤 찾아왔고 이 안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안정된 시기는 지금도 없는 것 같아. 왜? 왜냐면 내가 오히려 한 5년 차 때쯤 느꼈던 게 안정된 시기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알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거든? 예를 들어서 나도 회사를 하면서 언제 매출이 안정이 되지? 언제 직원들이 만족하는 순간이 오지? 이렇게 어떤 특정 순간을 바라봤는데 그게 사실 매출이 해결되면은 시스템이 또 문제가 터지고 뭐 시스템이 해결되면은 또 뭐 고객사가 뭐 CS가 터지고 이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결국에 알게 된 게 안정된 시기라는 거는 애초에 없는 거구나, 인생에서.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서 계속 불안정했던 거구나, 라는 거를 알면서, 그냥 불안정하게 살아야지, 이걸 인정하고부터 안정이 오히려 찾아왔다고 생각해.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는 하다. 왜냐면 사실 뭐 유튜브도 똑같은 게 나도 4년을 했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올릴 때마다 조회수 봐야 되고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아직도 좀 불안한 거야. 이거 영상 조회수 별로 안 나오면 어쩌지? 특히 이 영상이 잘 안 나오면 우리 두 친구 또 섭외했는데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안정이라는 시기 자체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프리하다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약간 다른 결인데요. 근데 6년 차쯤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제 캐파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더 벌어야지 이 일도 해볼까 하면서 계속 무리를 했었어요. 2023년까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계속 느는데 체력은 계속 깎이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내 미래 에너지를 좀 끌어다가 쓰는 느낌이어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보니까 제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감당 가능한 일이 양이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을 해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다 보니까 매출은 조금 줄어도 좀 워라밸도 생기고 멘탈이 좀 안정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이 재밌어진 이유가 일의 양을 줄여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만 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너무 핏이 안 맞는 것 같은 거는 정말 그냥 거절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또 되게 어려운 거잖아. 왜냐면 맞아. 언제까지 일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당장의 매출을 보면은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뭔가 뭐 골지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안정된 시기가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안정된 시기를 외부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나는 안정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기대감 버리기,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이랑 비교 멈추기. 그럴 때 안정이 찾아온다. 맞아. 비교를 멈춰야 돼. 근데 이게 사실 비교하는 걸 멈추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당장 브이로그만 봐도 이제 강남 월세 산다고 하면은 나이대도 심지어 비슷해. 그러면 더 이제 비교가 되는 거지. 근데 비교는 안 좋다. 혹시 두 분은 그러면은 그 각자 단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비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오는 그 힘든 상황이나 어떤 시련이 오면은 그거를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힘들어 해야 돼. 엄청 힘들어하고 그냥 울고 불고 그거를 완전 계속 직면했을 때에 깎여서 동그라미가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는 타입이라 정말 이렇게 부처 같은 마인드가 없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생각보다 다 괜찮더라고요. 자, 그럼 다시 여기서 MBTI 한번 물어볼게요. 저 ENTJ입니다. ENTJ. 저는 비슷한 듯 다른 ENTP입니다. 하나밖에 차이 안 나네? P와 J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이제 본인의 일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떨 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을 거의 23살 때 시작을 했고 직원들이랑 같이 여러 명이서 일한 게 25살 이쯤이었는데 나도 사회생활도 많이 안 해보고 너무 지금 생각하면 이제 너무 어렸으니까 그냥 직원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내가 회사를 오래 다녔잖아. 근데 회사를 나와서 느낀 점이 회사 다닐 때는 이제 다 같이 부서장 욕하고 회사 상사들 욕하고 그러는데 막상 내가 나와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부서장님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면 하다님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일적으로는 진짜 크게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좀 생각이 나거든요. 이거 좀 제가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보는 사람들 그리고 약간 이런 좀 여초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이런 사이에서 좀 많이 사람들을 만나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만추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
그렇다고 제가 막 입만추를 엄청 적극적으로 나 소개팅 시켜줘 아니면 뭘 한다 막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하시잖아요. 그건 최근입니다. 그거 근데 몇 년째 그거를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혼자 남자가 없어. 결론 남자가 없어서 힘들다. 남자 없어 너무 힘들다. 남미세 결론 남미세. 근데 진짜 공감하는 게 내가 직장인일 때는 특히 회사 규모가 조금 있으면은 서로 소개해줄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회사 밖에 나오니까 결국 너네를 만나는 것도 아니면 뭐 소개팅을 하는 것도 다 내가 노력을 해서 진짜 힘들게 해야 되더라고. 다행히 결혼하고 나왔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힘든 대신 장점도 있잖아. 뭐가 좋아? 자기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근데 솔직히 조금 재수없을 수 있는데 난 너무 좋은 점이 많아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긴 해. 그냥 나는 다 좋은 것 같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거, 어떤 사람이랑 일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거.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군가는 이거를 불안 요소로 느끼는데 난 내일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너무 약간 긴장되고 좀 짜릿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예측할 수 없는 게 너무 좋고 재밌는 것 같아. 와 진짜 뼛속까지 ENTJ다. ENTJ들이 그 사업가 유형 중에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유형인 그래?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그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또 직원들이 있으면 고정비가 나가잖아. 당장 월급만 해도 뭐 직원 2~3명이면 1,000만 원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그런 고정비에 대한 부담은 없어? 있지. 근데 사실 손해가 나는 달도 있었는데 내가 이 일을 너무 좋아하고 난 사실 취미나 이런 것도 딱히 없거든.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누구는 해외여행 가면 돈 쓰고 명품 가방 사면서 돈 쓰는데 나는 그냥 이번 달에 몇백만 원 내 취미 생활 했다고 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왜냐면 내가 이거 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야 진짜 쿨하다. 그럼 우리 하다님은 본인의 일을 하면서 장점이 뭐가 있어요? 저는 아까 말이랑 조금 이어지는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원래는 진짜 다 받았지만 이제는 조금 골라서 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거는 너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맞아요. 어떤 성격이나 어떤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 밖에서 나와서 자기 일을 하는데 성공한다 생각해요? 근데 나는 이걸 뭐 돈 어쩌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동기부여를 어디에서 얻는지가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나와서 하면은 누군가가 막 너무 잘했어요 라고 하거나 피드백 해줄 일이 없어. 그냥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도 내 결과물 잘 받았습니다 이러고 끝인데 그런 칭찬이나 이런 걸로 먹고 사는 동기부여가 외부에 있는 사람은 나는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날 칭찬해주지 않아도 셀프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사업이나 프리랜서를 해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 셀프로 동기부여를 하고 셀프로 찾아보고 셀프로 발전하고 이런 사람들. 사업은 내가 기획이든 실행이든 책임이든 다 모두 내가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사람은 저처럼 진짜 자유롭고 재밌을 수 있는데 이제 매일매일 뭔가의 그 불확실함을 감당을 스스로 해내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자기 본인에게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서 저는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게 편한 사람은 이런 사업 프리랜서가 잘 맞을 것 같고 근데 또 내가 정해진 흐름 안에서 내 역량을 집중해서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또 회사 안에서도 좀 충분히 성장하고 또 잘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또 이제 법인으로 또 회사를 많이 키우셨고 또 1인 기업으로 하고 계신데 회사를 키우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키운다라는 게 좀 두 가지 의미가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리고 나한테 의뢰주는 사람의 규모가 커진다. 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장점은 내가 다양한 기회를 더 얻을 수 있고 이제 뭐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다 요거인 것 같고 단점은 그만큼의 이제 뭐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프리하다님은 1인 기업으로서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에요? 저도 사실 예전에 혜인님처럼 조금 회사화를 시켜보려고도 한번 시도를 해봤었어요. 직원 채용도 해보고 뭐 사무실 공간도 꾸려보고 했었는데 몇 개월 안 가서 다시 1인 체제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크게 느낀 게 실무를 잘하는 거랑 회사를 잘 운영하는 거는 완전 별개의 능력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는 자신이 있는데 후자가 저랑 너무 안 맞아서 그걸 억지로 키우려다가 이건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일찍 요절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안 맞았어요? 직원을 관리하는 그 능력이 저한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사람 관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또 큰 회사를 만들어 본 대표님께서는 사람 관리를 또 잘 하셨으니까 기업을 크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하는 게 부담스럽다, 사람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전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고정비 지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가인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능력과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 성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두 번째가 더 힘들긴 했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내가 이 일에 대한 동기부여도 끌어내야 되고, 이 친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맞춤형으로 매칭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다님이 아까 직원 관리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어떤 케이스예요? 사실 둘 다였는데 저는 이거 외에 좀 더 힘들었던 게, 사실 그 직원의 문제를 떠나서 제 멘탈이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지 직원을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가 이제 나 혼자 하면은 온전히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직원이 있으니까 좀 더 부담이 생기고 맞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약간 멘탈적인 것은 실제 말씀하신 뭔가 업무적인 일이든 간에 좀 흔들릴 일이 많았다. 결국 영업력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실패에 대한 난 두려움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막 월 1,000만 원 버는 강의, 뭐 부업하는 강의 이런 게 진짜 많잖아. 결국에 잘 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더라면 뭐든 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되는 거는 없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